벌써 2026년도 2분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주술회전, 장송의 프리랜, 그리고 최애 아이까지 등 수많은 명작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 1분기 애니메이션 중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완결로 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꽃 소방대의 3기 2쿨 역시 이번 1분기에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작년 선공개된 1쿨 역시 좋은 반응으로 마무리했지만 액션보다는 연출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어 이번에 공개되는 2쿨에서는 액션에 대한 기대가 컸죠. 예상대로 2쿨에서는 화려한 전투와 액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시즌 내내 높은 퀄리티를 유지했는데요. 최종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어 저절로 박수가 나올 정도의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불꽃 소방대는 원인불명의 대화재로 세계가 멸망 직전에 놓이고 방금까지 멀쩡했던 사람마저도 이유 없이 갑자기 화염인간으로 변해버리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를 진압하는 특수소방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독특한 세계관과 밀도 있는 분위기를 기본으로 기복 없이 유지해온 훌륭한 작화까지 합쳐져 완성도 높고 화려한 전투씬을 만들어내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었죠. 격투맨 바키, 한마 바키 시리즈를 이어 이번에는 바키도가 넷플릭스에서 애니화된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치가 무척 높았는데요. 바키 시리즈에는 워낙 유명하고 임팩트 있는 캐릭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紹介して信ぜよ宮本武蔵さんという方じゃ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번 바키도 편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고의 생물이라 불리는 아버지 한마 유지로를 넘기 위해 괴물 같은 강자들과 싸우며 성장하는 소년 한마 바키의 격투기를 그린 바키 시리즈는 격투 만화의 전설로 통하는 작품인데요. この子がバキハンマ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괴물급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사시는 가장 이질적이고 섬뜩한 존재로 손꼽히죠. 작품 속 등장하는 무사시는 전설적인 검사 미야모토 무사시의 육체를 복제하고 강령술로 영혼까지 불러온 존재인데요. 단순한 기백만으로도 상대를 기절시킬 정도로 차원이 다른 살기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무사시 특유의 위압감이 애니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애니메이션이 공개되기 전부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개 이후 특유의 압도적인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은 물론 이미 최강급에 오른 바키를 포함해 지하 격투장의 강자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무사시의 존재감을 오라를 강조한 시각 효과와 완급 조절이 살아있는 연출로 표현해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1기의 성공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지옥락 2기 역시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기대작 중 하나였는데요. 저 역시 1기를 너무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 과연 2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말 궁금했어요. 지옥락은 사형을 면하기 위해 신선양이라는 정체불명의 섬에서 これより船に乗り不老不死の戦薬を探し出す行き先は極楽浄土神仙境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야 하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기가 세계관 설명과 기묘한 분위기의 신선양을 묘사하는 데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그 설정들이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며 命の実験所この島全体に漂う違和感鬼が潜むか魔が出るかだな 좀 더 흥미롭고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존에 집중되어 있던 지난 시즌에 비해 신선양의 정체와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섬을 탐험하던 도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섬뜩한 존재 無断を殺したのはお前か 천손이라는 새로운 악역 집단까지 등장하면서 한층 고조된 긴장감과 압박감이 느껴졌는데요. 물론 최종장으로 예상되는 3기에서 스케일이 더욱 커지며 지금까지 쌓아온 떡밥과 액션이 폭발할 것 같지만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즌이었습니다. 원작부터 신선한 설정과 독특한 분위기로 인기를 끌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원작 초월이라는 극찬이 붙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로 주요 장면들을 구현해냈죠.
동명의 게임 그노시아를 원작으로 오랜 기간 준비 끝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그노시아 역시 이번 1분기에 숨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원작 게임부터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 애니화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었지만 원작의 완성도와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모두 잡는데 성공했죠. 원작 게임은 우주선을 배경으로 한 일종의 마피아 게임 구조로 この状況で記憶喪失なんて目立ちすぎる。この僕を疑っているんだ。パパッと投票しちゃおうって。 마피아 대신 사람을 습격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노시아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グノーシオ。グノースに接触し汚染された人のこと、人を襲い消滅させるんだ。組に嘘をつくって言うからさ、直感で決めちゃうしかないっすよ。 플레이어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단서를 쌓아가며 ではこれより投票に移ります。 Who is the Gnosia? 그노시아를 찾아야 하죠. 애니메이션은 이런 플레이 중심의 추리 구조를 캐릭터 중심의 서사 구조로 재구성했습니다. 게임이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애니메이션은 왜 범인이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추리하는 구조인데요. 캐릭터에게 좀 더 몰입하고 탄탄한 감정선을 쌓기 위해 각본 작업에만 수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힘을 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작품을 보는 내내 자연스럽게 추리에 참여해 この3人が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の3人のうち1人がクノーシア。では審判の時間です。 몰입감 있게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게임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애니메이션만의 독자적인 흐름으로 재구성해 긴장감과 재미, 이해를 돕는 정보성 설정을 적절히 조절한 것도 장점인데요. 덕분에 기존 팬뿐 아니라 새로 유입된 팬까지 끌어들이며 게임 원작 애니메이션의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년엔 K-팝 데몬 헌터스가 엄청난 화제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올해는 あなたどこから来たの？月？ 초가구야 공주가 그 인기를 이어갔는데요. 넷플릭스 공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인기 콘텐츠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죠. 특히 감독이 주술의 전 오프닝, 체인소맨, 나루토 질풍전 등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중심 중 하나인 야마시타 신고로 알려져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가구야 공주는 일본의 전래동화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여고생 이로아가 귀갓길에 우연히 외계인 아기 なんだ幻覚か。 가구야를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죠. 귀여운 아기와 함께하는 일상에 버추얼 유튜버, 아이돌, 음악 요소가 합쳐져 밝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초호화 인력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작품이 공개되기 전부터 큰 기대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역시 PB가 공개되자마자 뛰어난 영상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윽고 공개된 작품에서도 작화와 연출은 물론 색채 설계나 캐릭터 디자인 등 모든 시각적 요소에서 최고급 비주얼을 보여주었죠. 특히 일본의 전통 문화인 SF적 세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색감이 최고였습니다. これ現実？ VR だよ。 OST 역시 유명 보컬로이드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작품의 밝고 통통 튀는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죠. 통통 튀는 감성과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여 색다르고 신선한 경험과 함께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올해 최고 화제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타지 장르가 유독 많았던 이번 분기 메달리스트는 정통 스포츠 애니메이션으로 차별성을 보여준 작품인데요. 피겨스케이팅을 소재로 선수 이노리와 코치 츠카사가 메달리스트라는 목표를 향해 このままおどおどしちゃいけない。司先生みたいに。私、唯一かい祈り。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메달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 선수와 성인 코치가 함께 활약하는 더블 주인공 구조라는 점인데요. 또 올해 선수들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 많은 스포츠 장르에서 코치와 선수 양쪽의 시선을 모두 담아내 입체적으로 작품을 즐길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선수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피겨스케이팅 세계를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노리의 코치인 츠카사는 늦은 나이에 피겨를 시작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あの子の夢は叶わない。あなたにとってあの子の大きな夢はざれ言に聞こえたかもしれない。わからないですよ。氷の上に絶対はない。必ず証明してみせます。 결국 커리어를 제대로 쌓지 못한 채 은퇴한 인물인데요. 스케이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던 그는 과거 자신과 같은 열정을 가진 이노리를 만나며 誰よりもこの子の気持ちがわかるのは俺じゃないか。俺が
この子のコーチになります。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하죠. 이번 2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회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새로운 라이벌들도 등장하고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1기보다 스케일이 확장된 만큼 심리 묘사도 더욱 섬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원작부터 피겨스케이팅 기술과 경기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증으로 입문자도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고난이도의 기술 묘사와 작화, 음악 모두 높은 완성도를 유지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몰입할 수 있었죠. 분위기를 조금 바꿔 간질간질한 로맨스 작물로 가볼까요? 밖에서는 화려하고 밝은 인간 비타민이지만 실제로는 소심하고 음침한 극단적인 갭을 가진 남자 아이돌 타몬의 이야기를 담은 秘密だぜ子猫ちゃん。 타몬군 지금 어느 쪽입니다. 여주인공 우타게는 우연히 자신의 최애 아이돌 타몬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ファン騙して傷つけて俺が応援される価値もないんだ。 소심하고 음침한 타몬의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되죠. 아이돌 타몬에게 푹 빠져있는 우타게가 음침하고 소심한 진짜 타몬의 멘탈을 케어하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私たちの愛舐めてます。は我々の世界をパラダイスに変えてくれる。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귀엽고 흐뭇했습니다. 타몬군 지금 어느 쪽은 무려 공개 1년 전부터 꾸준히 고퀄리티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덕분에 1화가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특히 작화와 연출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호평을 받았죠. 타몬이 아이돌인 만큼 적절한 3D 연출을 이용한 라이브 무대 연출이나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연출도 はいお待たせとびきりスマイル今射抜くよ負ける気がしないこっち見て 작품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음악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프닝과 엔딩뿐 아니라 캐릭터송, 뮤직비디오 영상 등 추가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죠. 순정 만화인 원작의 설레는 로맨스 감성과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아이돌 장르의 매력을 잘 살려낸 작품으로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작품이죠. 바로 정반대의 너와 나입니다. 다소 아쉬운 평가가 많았던 러브 코미디 신작들 사이에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꼽히며 큰 호평을 받았고, 종영 직후 빠르게 2기 제작이 확정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반대의 너와 나는 일상에 있을 법한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이 평범하고 공감 가는 풋풋한 연애를 이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겉보기엔 무서워 보이는 갸루 소녀이지만 またなりよろしくね。 실제로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소심한 스즈키가 자신과는 정반대로 조용한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남에게 맞추지 않고 신념도 뚜렷한 타니를 짝사랑하며 好きなのに普通に話しかけたいのに絶対バレない接し方しかできない。私は谷君とは真逆の人間なのだ。 시작되죠. 귀엽고 코믹한 전개 속에서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담고 있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꽤 있었는데요. 주인공인 스즈키와 타니뿐만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하는 다른 커플들의 개성도 뚜렷하고 공감이가 お久しぶりです。 다양한 연애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러브라인이 주된 소재가 되는 작품들은 전개가 답답하거나 느려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초반부터 시원시원한 전개를 보여주어 사이다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죠. 특히 성우들의 연기도 뛰어나 작품에 쉽게 과몰입할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2기 역시 올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코어 팬층이 두터운 페이트 시리즈 중에서도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는 유독 신선하고 매력적인 설정으로 주목받았는데요. 파일럿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정식 애니화가 시작되어 2026년 1분기 신작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 중 하나로 떠올랐죠. なんであなたは聖杯を求める魔術師か。 서번트와 마스터의 계약을 기반으로 성배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핵심인 페이트 세계관에서 이 작품은 가짜 성배 전쟁이라는 聖杯の権限を向上化と量産を試みているのか。 파격적인 설정을 택했는데요. 기존의 성배 전쟁을 불완전하게 모방하여 규칙도 소환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오류투성이의 거짓된 성배 전쟁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시스템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참가한 서번트들 역시 정상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어 한치 앞의 행동과 전개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エクスカリバー。ザバーニー。
이미 밸런스가 한참 붕괴된 전장에 이런 변수가 계속 추가되어 원작부터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시리즈인데요. 작품이 공개된 이후에는 화려한 작화와 안정적인 연출, 길가메시 같은 인기 캐릭터뿐 아니라 신생 캐릭터들의 높은 활용도까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짜 성배전쟁이라는 설정이 성배전쟁 시스템의 구조를 뒤흔들면서 코어 팬들에게는 최고의 헌정작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죠. 용사형의 처함 역시 1기 종영 직후 빠르게 2기 제작 소식을 알리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기존 이세계 판타지와 확연히 차별화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1분기 신작 중 최고의 다크호스로 뽑힐 정도였죠. 이 작품의 제목 속 용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영웅이 아니라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최고의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은 용사형에 처해져 마왕과 전투에 강제로 투입되며 勇者に選択の余地はねえしどうすることもできねえ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놓이죠. 이런 끔찍한 운명 속에서 주인공 자이로는 생체병기 테오리타와 계약을 맺으며 私は剣の女神テオリッタ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원작의 독특한 세계관과 어두운 분위기를 충실히 구현한 이 작품은 1화부터 극장판을 연상시키는 스케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작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전개 속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구성해 답답함 없이 몰입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훌륭한 작화와 화려한 액션씬인데요. 이세계 판타지 액션이 흔해진 요즘 차별화가 어려운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폭발 이벤트를 손작화로 구현하며 섬세하게 디테일을 쌓았고 거친 선과 어두운 색감으로 작품의 분위기와 밀도를 살렸습니다. 이런 연출은 감독 타카시마 히로유키의 센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작이 감독 데뷔작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이세계 판타지물에 참여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색다른 리듬감과 祝福して差し上げます 개성의 판타지 액션물을 완성시켰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곧바로 제작되는 2기 역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총 10개의 작품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주술회전, 장송의 프리랜, 최애의 아이 등 굵직한 작품들이 쏟아졌던 이번 분기였지만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작품들이 함께 등장해 여러 장르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분기에는 또 어떤 수작들이 등장할까요?